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일라이트 스쿨에서 오프라인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따가 따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도대체 답이 보이지가 않냐? 전임 서울시장이 그런 식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야당에서 적절한 후보조차도 못 내놓고 있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입니다. 내놓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을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대가 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이 지경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지금 상황의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변을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중도 좌파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 좌파 정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중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갇혀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저 사건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를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중도는 설득을 하고 우리 쪽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도는 대세를 통해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미 좌파 정당이 있는데 이미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좌파 정당이 있는데 무엇을 도대체 기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좌파 정당의 이중대가 돼버린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고 그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전혀 지지할 이유가 없죠. 현재 국민의힘이 더 보수우파 정당으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라 중도는 중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중도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은 중도 정책이 아니라 좌파 정책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지금 입지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올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떠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정의당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을 잃었던 심상정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듯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저런 어떤 최소한의 양심의 목소리조차도 여당은 들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미 서울시장으로 박영선 후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중고차를 팔겠다라고 나섰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박영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익 없는 상생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상생은 들어봤어도 이익 없는 상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박영선, 이 사람이 말하는 이익 없는 상생이라는 게 뭔 뜻이냐? 박영선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상생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현대차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박영선이 얘기하는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데요. 이익 없이 이분 포인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익이 없는 일을 왜 도대체 기업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기업이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이익 추구를 안 합니까? 자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 추구를 안 합니까? 계속 해가지고 자기도 이익 추구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기업한테 이익 추구를 하지 말면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박영선이 91세 시어머니가 살던 종로 오피스텔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4억 3,910만 원의 분양을 받아가지고 10억 3,500만 원에 매각을 했대요. 5억 6천만 원 가까이나 지금 수익을 올린 거 아닙니까? 저거 다 기부하세요, 박영선 씨는.
자기는 왜 이익 추구를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난리를 쳤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왜 이익 추구를 하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 아니에요.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주택자 이런 걸 지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집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더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조차도 계속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씨가 내정이 됐다가 철회가 또 됐었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김상훈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경선준비위원장조차도 지금 한 명이 지금 임명이 되고 사흘 만에 지금 관뒀습니다. 무슨 놈의 당이 지금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보궐선거에 대해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지금 당내에서 분열이 많으면은 지금 경선위원장조차도 지금 제대로 선정을 못합니까? 실제로 어떤 얘기까지도 나왔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식이면은 비대위원장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이 여전히 기득권 문화에 젖어 있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비대위원장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저는 거의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래 못 버팁니다. 제가 봤을 때 올 겨울 그까지도 아마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올 겨울쯤 되면은 김무성 그런 사람들 다시 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나가게 될 겁니다. 유일호를 처리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말할 상황이 아니래요. 그 회의에서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이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미 당내 갈등은 지금 표면화되고 있죠. 장제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종인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이런 식이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전례 없이 막강한 정권을 휘두르는 김 위원장이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비대위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장제원 위원이 굉장히 맞는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이슈 선점 이벤트가 그 효력을 다해가고 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외치면서 정강 정책 맨 앞자리를 장식했던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 등에 대한 당론 법안 하나 발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맞는 말이죠. 저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슈를 선점하겠다라고 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당 전체를 갖다가 중도 좌클릭을 시켜버린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중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원칙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미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미분을 강조해야 무슨 놈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지금 명목으로 계속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를 중도 좌클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기본소득 이런 거를 지금 내세우면서 심상정 대표와 대화까지도 나누기도 했죠.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보수 우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 당시에 정의당 대표가 얘기할 법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가지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래가지고 일 못해먹겠다.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요. 친이가 됐건 친박이 됐건 기득권 세력이 꽉 채고 있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회가 돼가지고 친이가 친박이 나서길 원하지 않고 친박도 친이가 나서길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 공백만큼 김종인 위원장의 권한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어떤 비대위원장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가장 큰 잘못은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당 전체를 갖다가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철학까지 모든 것들을 보수 우파를 파괴시켰다라는 겁니다. 중도 좌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대부분의 국민들을 갖다가 좌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눈길을 한번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보수우파의 정책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보수우파의 정책을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그거를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끌려갈 수 있도록 이슈로 만들어서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중도 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기본적인
끝까지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인 거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수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결국 떠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